왜 나는 항상 남을 만족시키려 애쓸까? 이 질문이 늦은 밤 홀로 거실에 앉아 있을 때, 혹은 텅 빈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기 직전 문득 가슴을 쿵 하고 내리친 적이 있으신가요? 착하고 상냥하고 배려심 깊다는 칭찬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왜 내 마음은 이토록 텅 비어 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예스라고 대답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내키지 않는 부탁에도, 불편한 약속에도, 부담스러운 책임 앞에서도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실망한 표정을 보는 것이, 나에 대해 서운해할 그 누군가를 상상하는 것이 내 마음의 불편함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 쪽을 택합니다. 내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내 시간은 기꺼이 내어주며 내 욕구는 없는 셈 치며 살아갑니다. 마치 카멜론처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나의 색깔을 바꿉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동료의 색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를 맞추는 유쾌한 친구의 색으로, 가족들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감내하는 든든한 배우자이자 부모의 색으로, 그렇게 수많은 색으로 나를 치장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의 본래 색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고 맙니다. 거울 앞에선 내 모습이 어색하고 내가 하는 말이 내뱉는 순간 공중에서 흩어지는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나는 누구보다 밝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지만, 혼자 남겨진 순간 그 모든 에너지가 거짓말처럼 빠져나가며 깊은 피로감과 무기력감에 잠식당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유별나거나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온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이제는 나를 돌아봐 달라고 외치는 내면의 아우성입니다. 한평생 인간 마음의 깊은 바다를 탐험했던 한 현자는, 우리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쓰는 이 사회적 가면이 지나치게 두꺼워져 자기 자신과 완전히 유착될 때 영혼은 병들기 시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역설적으로 진짜 나를 질식시키고 내면을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공허함, 억울한 피로감은 단순한 감정의 찌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길을 잃은 당신의 영혼이 흘리는 눈물이며,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왔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제는 멈춰서서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던 그 모든 노력을 멈추고 당신 삶의 방향키를 돌려 오직 단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항해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 위대하고도 두려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의 진짜 인생이 비로소 막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감옥에서 걸어나와 진정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깊고도 경이로운 변화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남을 만족시키려 하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우리의 여정은 거의 예외 없이 어린 시절의 어느 한 지점에 닿게 됩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아이, 칭찬받는 아이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합니다. 부모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톤,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를 읽어내며
어떻게 행동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지를 필사적으로 학습합니다. 만약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쓸 때 부모가 화를 내거나 외면하고 반대로 조용히 참고 말을 잘 들을 때 칭찬과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다면 아이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아, 나의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나쁜 것이구나. 나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구나.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숨기고 착하게 굴어야 하는구나. 이 깨달음은 아이의 생존 전략이 되어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 즉 페르소나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입니다. 특히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의 문화적 토양은 이 씨앗이 더욱 무성하게 자라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을 들으며 튀는 행동보다는 전체에 융화되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맞춰주는 것이,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성숙하고 배려심 깊은 태도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좋은 사람 가면은 더욱 정교하고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단지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한 생존 도구였던 이 가면은 어느새 내 얼굴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가면의 모습이 진짜 나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에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인식을 확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찾아 헤매는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나는 어떻게 될까요? 가면이 두꺼워질수록 진짜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나의 진짜 감정, 진짜 욕구, 진짜 생각들은 표현될 기회를 잃고 억압됩니다. 마치 햇빛을 받지 못하는 식물처럼 영혼은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대가는 바로 만성적인 피로감입니다. 남을 만족시키는 삶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이 무엇을 원할지 예측하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를 조율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는 레이더를 켜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 감정과 욕구는 억누르고 타인의 감정과 욕구에 안테나를 세워야 하니 내면의 에너지는 이중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누구보다 밝고 활기차 보이지만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방전된 배터리처럼 그대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주말 내내 잠을 자고 쉬어도 풀리지 않는 깊은 피로감,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무기력하게만 느껴지는 번아웃.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나로 살지 못하는 영혼이 보내는 탈진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대가는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억울함과 분노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기꺼이 돕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순간 나를 억눌렀는지, 얼마나 많은 부당함을 감수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는지. 이 억울함은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반드시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휴화산과 같습니다. 이
이 억압된 분노는 종종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대상, 즉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좋은 사람이지만 집에만 오면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내 깊은 죄책감에 빠져듭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봐. 라며 자책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밖에서 소진하고 억압했던 감정의 쓰레기들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집 안에서 터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혹은 이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왜 거절 한마디를 못해서 이 고생을 할까라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더 나아가 이 분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성적인 두통, 소화불량, 신경성 위염, 피부 트러블 등은 말로 표현되지 못한 영혼의 비명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몸이 마음을 대신해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감정의 종착역에는 깊고 어두운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타인의 삶을 채워주기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내 삶은 텅 비어 있다는 뼈아픈 자각.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난 빈 둥지에서 혹은 화려한 성공의 정점에서 문득 마주하게 되는 이 낯선 공허함은 우리를 깊은 절망에 빠뜨립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진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이 피로감, 분노, 공허함, 이것들은 결코 우리가 외면하거나 억눌러야 할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껏 당신을 지탱해온 좋은 사람이라는 낡은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세계, 즉 진짜 나의 세계가 열리려 한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신성한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무너지는 낡은 집을 붙들고 계속해서 불안에 떨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그 폐허를 딛고 일어나 당신의 영혼을 위한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할 것인가?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 즉 페르소나의 실체를 인식하고 그것과 건강한 거리를 두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면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적절한 페르소나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의사다운 페르소나를, 교사는 교사다운 페르소나를 씀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가면을 벗는 법을 잊어버리고 집에서조차, 심지어는 혼자 있을 때조차 그 가면을 쓰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를 마친 배우가 분장을 지우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은 단 한순간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가면을 벗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닫는 그 순간 밖에서 쓰고 있던 모든 역할의 가면을 문 밖에 걸어두는 상상을 해보세요. 직장에서의 유능한 김 부장 자식들에게 헌신적인 엄마 친구들 사이의 분위기 메이커, 그 모든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나로 존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가면 위로 묻어있던 하루의 먼지와 감정의 때를 씻어내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하루 가면 뒤에 숨어있던 진짜 내 마음은 어땠니? 어떤 순간에 가장 힘들었고 어떤 순간에 잠시나마 즐거웠니? 이렇게 나와 나의 역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만으로도 우리는 숨 쉴 틈을 얻게 됩니다. 내가 역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역할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과 압박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알아차림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면을 쓰고 있구나. 내가 지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감정을 억누르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알아차림은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나를 지배해왔던 무의식적인 패턴에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면의 실체를 알아차렸다면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가면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내 안의 상처, 즉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거절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만약 내가 저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면 저 사람은 나를 떠나갈 거야. 그러면 나는 혼자가 될 거야. 라는 깊은 무의식적 공포 때문입니다. 이 공포는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그 아이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 내면 아이를 치유하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며 의존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 아이를 만나는 방법은 나의 감정을 판단 없이 그대로 느끼고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과 죄책감이 몰려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내가 왜 이럴까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한 곳에서 잠시 눈을 감고 그 불안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내 안의 어안의 어린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네가 거절하면 엄마는 너를 미워할 거야. 너는 착한 아이가 아니야. 와 같은 오래된 목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지금의 어른인 내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해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두려웠구나. 버림받을까봐 무서웠구나.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네 곁에 있어. 네가 거절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 너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내면 아이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안의 어른인 내가 내면 아이의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모화 셀프 페렌팅 과정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심리적 힘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를 희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서 타인과 수평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내면의 힘이 조금씩 길러졌다면 이제는 실전 연습에 나설 차례입니다. 바로 건강한 경계선 세우기, 즉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우리에게는 가장 어렵고 두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 없는 관계는 울타리 없는 집과 같습니다. 누구든 함부로 들어와 내 것을 어지르고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타인을 밀어내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소중한 영토를 지키는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처음부터 큰 거절을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심니다. 아주 사소하고 안전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가 습관적으로 부탁하는 자잘한 업무에 대해 미안하지만 지금은 제 일에 집중해야 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해 보는 것입니다. 혹은 친구의 갑작스러운 약속 제안에 오늘은
좀 피곤해서 쉬고 싶어. 다음에 보면 어떨까?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길게 변명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감정을 간결하고 단호하게, 그러나 부드러운 어조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거절한 후에 밀려오는 죄책감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불안감에 하루 종일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입니다. 평생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처음 사용하면 알이 배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기꺼이 겪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그래, 정말 큰 용기를 냈어. 죄책감이 드는 건 당연해.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지키는 옳은 일을 한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줄어들고 자기 확신은 커져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생각했던 것만큼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거절을 존중해 주거나 설령 서운해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을. 오히려 나의 경계를 존중해 주는 진정한 관계와 나의 희생만을 이용하려 했던 피상적인 관계가 자연스럽게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 삶의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개새 썩은 가지를 쳐내야 새 가지가 돋아나듯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들을 정리할 용기를 낼 때 그 빈자리에 나를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건강한 인연들이 찾아올 공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남을 만족시키려는 삶에서 벗어나는 여정의 마지막 관문은 바로 내가 그토록 외면하고 억압해왔던 내 안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탐험가 윤기 말했듯 그림자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의식 속에 숨겨둔 나의 모든 나쁜 모습들입니다. 나의 분노, 질투, 이기심, 욕망, 나약함. 우리는 이 그림자를 나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억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가면을 쓰고 있을 때 이 그림자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투사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안에 이기심을 억누르고 있는데 유독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는 혐오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외면하고 있는 내 안의 그림자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이 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너 참 이기적이다. 너 변했다. 라는 비난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외부의 비난을 통해 내 안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비난의 목소리는 내가 평생 두려워했던 바로 그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림자와 화해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 비난에 굴복하여 다시 좋은 사람 가면을 쓰는 대신 용기를 내어 그 그림자를 내 안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내 안에는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나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싶었니? 너는 무엇을 원했니? 그 목소리에 깊이 귀 기울여 보면 우리는 그림자 속에 숨겨진 순수한 욕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나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 나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던 지극히 당연하고 건강한 욕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림자를 더 이상 악마로 취급하지 않고 길 잃은 내면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때 그림자는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억압되었던 분노는 나를 지키는 건강한 힘으로, 억눌렀던 욕망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열정으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반쪽짜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선과 악, 빛과 그림자를 모두 통합한 온전한 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온전함 속에서 우리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모든 모습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스스로의 잔이 비어있는 사람은 남에게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내면의 사랑과 행복으로 내 잔을 가득 채울 때 그 사랑과 행복은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할 때 나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영감을 줍니다. 내가 나 자신의 아픔과 그림자를 끌어안았기에 나는 타인의 아픔과 그림자, 또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연결이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어쩌면 당신은 이 여정이 너무나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 안에는 이 모든 변화를 감당하고도 남을 충분한 힘과 지혜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진짜 자신으로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의 주인공 자리를 되찾으세요. 남들의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한 연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이라는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춤을 추세요.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막이 오르고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